자, 볼게요. 1의 2번 문항부터 보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 먼저 개념. 축차대입법의 두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해요. 일단 이렇게 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 am 플러스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am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점화식,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형태의 식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얘는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를 줄까요? 라고 했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n 대신 1을 한번 대입해 보고자 해요. 또는 n 대신 2를 대입해 봐도 되고 n 대신 3을 이런 식으로 한번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미지 잡아 볼게요. 내가 n 대신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두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뭐를 더한다는 거지? 3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치? n 대신 내가 2를 대입해 본다면 세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건 두 번째 항에다 다시 3을 더한대요. 다시 한 번만 더. n 대신 3을 대입하면 네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것은 세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면 된대요. 이미지 자체는 어떤 이미지죠? 라고 물었을 때 이런 이미지예요.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고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건 첫 번째 항으로부터 뭐 한다고? 플러스 몇이 된다고? 3이 된다고. 세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두 번째 항에다 다시 뭐를 더하면 된다고? 3을 더하면 된다고. 다시 네 번째 항도 세 번째 항으로부터 플러스 몇을 더하면 된다고? 3. 그럼 얘는 일정한 수 몇씩? 3씩 더해지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 맞죠? 즉 이런 뜻이에요. 이 식을 이렇게 주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 주셔도 되냐면 an을 호로록 어떤 변으로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뭐다? 3이다. 이 식이나 결국 어떤 식이죠? 같은 식인 거 맞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an은 공차가 몇인? 일정한 수 3인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얘랑 비교 대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어떤 놈을 비교 대상으로 공부합니까? 라고 하였을 때 봐봐. a의 n 플러스 2라고 불리는 것을 an 더하기 선생님이 그냥 2n 이렇게 줬다라고 칠게. 그러면 얘는요. 보세요. 아까 앞의 식과 얘의 차이점은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앞의 식은 일정한 수 몇씩 더해진다고? 3씩 더해지는데 얘는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게 아니지. 2n이니까 맞아? n이 변해감에 따라서 이 값도 변해가는 거 아니니? 그쵸? 이게 차이예요. 즉 얘는 등차랑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숫자도 뭐해? 변해간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잘 봐. 문제에서 이 정보와 하나의 정보를 또 줬다라고 칠게. 그냥 첫 번째 항의 값이 3이다 이렇게 줬다라고 치자. 그놓고도 여러분들한테 A의 10번째 항의 값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뭐 대입을 좀만 해봐도 되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거야. 어떤 식이냐? 봐봐. n 대신 내가 여기다 1을 대입할 거야.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돼? A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 대신 1을 집어넣었으니까 2 곱하기 1 이러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내가 n 대신 2를 대입한다라고 쳐봐. n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A 세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건 두 번째 항 더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난 이 식에다가 n 대신 1, 2, 3, 4 이렇게 대입하고 있어. 그럼 봐봐요. n 대신 3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A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너의 목적이 뭐야? 몇 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 거야?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착착착 대입하다가 말이야 n 대신 8을 한번 대입해볼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9번째 항은 A 8번째 항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8 이렇게 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n 대신 9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지?
A10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A9 더하기 2 곱하기 9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난 좌변과 우변을 싹 다 변변 더할 거예요. 좌변과 우변을 양변 싹싹 더할 거야. 그러면 그 더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 얘다 봐봐. 좌변만 봐봐. 그럼 어떻게 변하겠니?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추르륵 가다가 몇 번째 항? 아홉 번째 항도 있었고 열 번째 항도 있었던 거 맞지? 이게 바로 누구지? 좌변이야. 우변을 싹싹 더하면 어떻게 돼? 우변끼리 다 더하면 덧셈은 어차피 교환 법칙이라는 게 만족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나 똑같은 거 맞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녀석들을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쭈르륵 가다가 아홉 번째 항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난 이 숫자들 다 더해줄 거야. 뭐가 공통인수지? 2가 공통인수야. 그래서 2를 밖으로 뺀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쭈르륵 가다가 어디까지? 9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좌변, 우변에서 같은 녀석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소거할 수 있어요. A2는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으니까 없앨 수 있지. 그리고 A3도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으니까 없앨 수 있지. 즉 공통인 부분 어디까지 삭제할 수 있니? 여기서부터 A9까지 싹싹싹싹싹 다 삭제될 수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A2부터 A9까지 싹싹싹싹싹싹 다 삭제 가능한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걔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야. 잘 봐. 변변 더하면 어떤 부분이 삭제되죠? 라고 했을 때 좌변, 우변 똑같이 있는 네가 지금 말했잖아. 두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는 삭제된다며. 괜찮아요? 그걸 이런 식으로 말하겠다는 거야. 삭제, 삭제, 삭제 점점점 오다가 보면 삭제, 삭제 이렇게 시킬 수 있겠네. 괜찮아요? 그럼 남는 건 누구죠? 열 번째 항. 우변엔 첫 번째 항. 그래서 난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지. 열 번째 항은요. 다 소거가 되고 누구만 남았다고? 열 번째 항이 남은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항이 남은 거야. 우변에서는. 그래서 A1 더하기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되니까 2로 묶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쭈루룩 가다가 어디까지? 9까지다. 얘를 계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열 번째 항의 값은 결국 첫 번째 항의 값이 몇이고 지금? 3이고요. 그래서 3 더하기 나요 2배 곱하기 1부터 9까지 더한 값은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셔도 좋고 시그마 K 공식을 쓰셔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2분의 9 곱하기 1 더하기 9 10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답은 몇이다? 93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 명이 찍어주세요. 대표. 잘 봐. 그럼 이젠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볼게. 여전히 개념이야. 이웃한 사이의 관계식 등비수열을 한번 보고자 해. 잘 봐.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2다. 이렇게 주어진 식이 있대. 이것을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해서 우리는 점화식 이렇게 불러.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요. 그러면 얘는 너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 n 대신 1을 집어넣어 볼래요? n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뭐다? 2다. 아까랑 똑같은 느낌이야. n 대신 2를 집어넣게 되면 세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건 두 번째 항에다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한 번만 더. n 대신 3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이미지 잡아볼게. 수열은 나열이 기본이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나열하게 되면 이 식이 갖는 기능은 이렇지 않니?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곱하기 2를 해야 된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두 번째 항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여전히 곱하기 뭐를 때리면 된대? 2를 때리면 된대. 곱하기 2를 때리면 된대. 일정한 수가 곱해지고 있네. 우리는 이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불러?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때 곱하기 2, 2라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공비라고 불러요. 그러면 봐봐. 얘는 이렇게 주어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 어떻게? AN의 어떤 항이든 AN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변을 나누게 되면 AN분의 AN 플러스 2는 2다. 이렇게 주장해도 어차피 윗식과 아래식은 똑같은 식이 되는 거 맞지? 단 분모는 모이면 안 되는 거죠? 0이면 안 돼. 괜찮아? 그럼 결국 이 식이 여러분한테 주는 건 AN은 결국 공비가 몇인? 2인 무슨 수열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는 거지? 등비 수열이다 라는 이 정보를 주게 되어 있어.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랑 비교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야. 비교 대상.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AN 플러스 2라고 불리는 것을 AN 그런 다음에 곱하기 이번엔 2의 n승 1해 볼게. 그래 놓고 여러분한테 A1 첫 번째 항의 값을 3이라고 주고 마찬가지로 10번째 항의 값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고 쳐. 그러면 앞의 식과 뒤의 식의 다른 점은 뭐야? 앞의 식은 일정한 수가 곱해지고 있지. 몇씩 곱해지고 있지? 2. 하지만 뒤의 식은 일정한 수니 아니면 함수 형태니? 함수 형태야. n이 변해감에 따라서 곱하는 값도 변해간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라고. 내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전히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야. 내가 이 식에다가 n 대신 1을 대입하겠다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2의 몇 승? 1승. n 대신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곱하기 2의 뭐? 2승. n 대신 3을 대입하게 되면 A4라고 불리는 것은 A3 곱하기 2의 몇 승? 3승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놓고 점점점 가다가 계속 대입하다 n 대신 내가 8을 대입하게 되면 A9는 8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2의 몇 승? 8승이 들어갔을 것이고 n 대신 맨 마지막에 9를 대입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 A 10번째 항은 A의 9번째 항 곱하기 2의 몇 승? 9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괜찮아요? 잘 봐. 아까는 여러분들이 더하기의 형태였어. 지금은 곱하기의 형태야. 그래서 나는 좌변, 우변 싹 다 뭐 해줄 거냐? 아까는 변변 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루는 연산 자체가 곱셈 연산이기 때문에 나는 변변 뭐하고 들어갈 거야? 곱해갖고 들어갈 거라는 거야. 그럼 봐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게 되면 좌변만 살펴봐. 그럼 좌변만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 곱하기 이렇게 가다가 몇 번째 항? 10번째 항까지 다 곱한 거고 우변을 싹 다 곱할 거야. 곱셈 연산도 결국은 교환 법칙이 만족하니까 우변을 싹 다 곱하면 첫 번째 항 곱하기, 두 번째 항 곱하기 쭈르륵 가다가 어디까지? 9번째 항까지 곱해지겠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네들 다 곱할 거야. 얘네들 다 곱한다는 건 지수 법칙에 의하면 밑이 똑같잖아? 밑이 뭐하다고 지금? 똑같아 2로. 그럼 얘네들 2의 1승부터 2의 9승까지 다 곱하면 지수는 뭐로 변하는 거지? 덧셈으로 바뀌는 거 맞지? 밑이 2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1 더하기 2 더하기 쭈르륵 하다가 어디까지? 9까지 더합니다 이런 거지.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어차피 좌변과 우변에 꼭 똑같이 있는 녀석들 두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는 다 뭐 해줄 수 있어?
지울 수 있죠. 소거시켜줄 수 있는 거 맞죠? 여기 A9도 있었을 것이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두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이쪽 부분은 다 뭐 할 수 있다고? 삭제시킬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 그 부분은 결국 A10은 A1 곱하기 얘를 만족한다라는 걸 이 그림 속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변변 곱하게 되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있는 녀석들, 이쪽 대각선 뭐 시킬 수 있다고? 삭제시킬 수 있다고. 이쪽 대각선들 뭐 할 수 있다고? 삭제시킬 수 있다고요. 쭉쭉쭉쭉쭉쭉 다 뭐가 가능하다고? 삭제가 가능하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이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문이과가 공통으로 배우던 그 시절 대한민국 수능을 문제 고정문항이었고 무조건 4점짜리 기납법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빈칸 추론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넘게 모든 모의고사를 지배했었던 그 테크닉이야. 그럼 봐봐. 변변 곱한 거야. 그럼 남는 건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은 좌변에는 누구만 남은 거고 10번째 항, 우변에는 누구만 남은 거지? 첫 번째 항 곱하기 나머지 얘네들 다 곱해주는 것은 미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추로 가서 몇이다? 9다. 이렇게 가져다 쓰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A1의 값이 3이라고 하였으니 이거 계산하면 그것이 답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좋아요.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축차 대입법이라고 부르고 두 가지 유형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찍어주신 다음에 이제 이내의 주요 문항들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 시작. 2번 문항이요. 2번 문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항의 값이 3이에요. 그리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n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섯 번째 항의 값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니까 실질적으로 몇 번만 대입하면 답인 거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4번만 하면 답 나오는 거 맞지? 근데 이 구조를 익혀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떤 구조?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라 더해지는 값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 맞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n 대신 뭐부터 대입할 거야? 1부터 대입하겠지, 맞아? 6을 꼭 까먹지 말라고. 내가 n 대신 1을 대입하게 되면 A2라고 불리는 건 A1 더하기 4가 되고 4 곱하기 1 n 대신 2를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건 두 번째 항 더하기 4 곱하기 2가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러다 점점점 가다가 4번을 다 대입해봐. 3 A4라고 불리는 것은 A 세 번째 곱하기 4 곱하기 3이요. 그리고 나 마지막 n 대신 4를 대입하게 되면 다섯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것은 네 번째 항 더하기 4 곱하기 4요. 이런 거지. 너 얘네들 변변 다 뭐 해줄 거니? 더하기니까. 너도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더하겠지. 변변 더하겠지. 그럼 좌변 우변에 똑같이 있는 얘네들 다 뭐가 되고? 삭제가 되고, 맞아? 답이라고 불리는 건 얘가 살고 얘네들이 사는 거 맞지? 걔를 나타내면 다섯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첫 번째 항 더하기 얘 어떻게 된다고? 4로 묶은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됩니다. 이게 답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항의 값을 뭐라고 줬어요? 3이라고 준 거 맞지? 그러면 계산하시게 되면 3 더하기 4 곱하기 1부터 4까지 더하면 10. 그래서 답은면 43대. 이 방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4번 문항이요. 등차 수열에 관해서 다음을 만족한대요. 잘 봐. 조건을 두 개를 줬어. 아홉 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다섯 번째 항의 7배입니다. 그리고 A3 더하기 A7이라고 불리는 것이
4일 때 나한테 19번째 항해값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 푸는 거 잘 들어봐 얘들아. 교과서가 말하는 건 A와 D로 주어진 조건을 표현하자는 거야. 다시 뭐랑 뭐로? A와 D로. 그러면 식은 몇 개? 2개. 미지수도 몇 개? 2개. 그러니까 A와 D의 값을 다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건 답지 한번 보시고 이런 방법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야. 이미 등차 수열이라며. 그러면 얘들아 잘 봐. 내가 이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을 갖다 쓸게. 3과 7의 평균은 뭐야? 5. 등차 중앙에 의하면 3과 7의 평균 5. 그래서 얘가 너한테 알려주는 것은 가운데 거 3과 7의 평균은 5거든. A5를 2번 더한 것이 뭐라는 거지? 4라는 이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면 A5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냐면 2일 수밖에 없어. 그것을 여기다 호로록 대입해봐. 두 번째 스텝. 저기다 A5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A9의 값은 몇일 수밖에 없는 거지? 14일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게임 끝났네. 등차 수열이라며. 그럼 세 번째 스텝이요. AN이라고 불리는 일반항은 어떻게 됐죠? 몇 증가했니? 4 증가했을 때 몇 증가하니? 4 증가했을 때 12 증가하면 공차는 몇이라는 거지? 3. 그러니까 얘는 몇 n으로 시작해? 3n. 5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2. 그럼 마이너스 못 때려야 해. 13 이렇게 때리면 되지. 그럼 5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2 나오는 거 맞죠?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A 19번째 항해값을 물었다라는 건 19를 집어넣으면 57 빼기 13이요. 그래서 답은 몇이요? 44요. 예, 이렇게 보는 능력도 꽤나 괜찮은 능력이고 당연히 교과서처럼 A와 D로 표현해서 문제 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번이요. 5번 문항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항의 값이 2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의 값이 5예요.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줬습니까? 가운데 거 2번 더한 것은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n과 n 플러스 2의 평균이 누구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여러분한테 주는 정보는 어떤 정보를 주는 거야? 나 AN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이걸 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게임 끝났네. AN이라고 불리는 일반항을 잡게 되면 몇 증가했어? 1. 몇 증가했어? 3. 공차가 몇이라는 거야? 3. 그러니까 얘는 3n으로 시작하고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 맞죠? 그럼 SN은 다시 여러분들이 암산하시면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어야 되니까 얘는 몇이 돼? 2분의 3n 제곱에 우리 둘이 더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지? 2분의 1n 되는 거 맞죠? 검산하시면 1창의 개수에서 2창의 개수 빼면 마이너스 1이요. 그때 여러분한테 뭐 좀 구해달래요? 문제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답은 뭐야? S10 얘가 답이겠네요. 괜찮죠? S10 계산하시면 150 더하기 5. 그래서 답은 몇? 155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항 볼게. 시작. 6번 문항이요. 등비 수열이래요. A1은 1 그리고 A6은 4. 얘들아 여기서 너한테 알려주는 정보 뭐야? A1이 6이 되려면 공비 몇 번 곱했어야 해? 5번. 그러니까 R5의 값이 공비를 5번 곱한 값이 몇이라는 거? 4라는 거. 이 정보 주는 거 맞지? 그치? 정보 우리 캐치했지? 그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 제 n항까지 합 S 10분의 S 20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맞아? 등비수열의 합공식 좀 쓸 수 있니? 이런 거지.
10번째 항까지의 합은 우리 어떻게 계산해? R-1로 계산하든 1-R로 계산하든 그것은 개인 취향. 선생님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일게. 1-R분의 초항이라고 불리는 게 뭐였다고? 1. 그래서 첫 번째 항 1-R의 몇 승? 10승. 항의 개수 맞아? 그럼 똑같이 20번째 항까지 합은 1-R분의 초항은 1 곱하기 1-R의 몇 승? 20승. 이걸 계산하라는 거잖아. 그럼 게임이 끝났네. 1-R 꺼지고 나면 얘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요 1-R의 몇 승이요? 10승이요. 그리고 1-R의 20승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R의 10승 합차공식 1 플러스 R의 10승. 이렇게 말해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꺼져 내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R의 5승이 4니까 걔를 제곱하면 16이요. 그래서 1 더하기 16. 그래서 답은 17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더라. 그 다음 볼 문항은 9번 문항을 볼게요. 9번. 얘들아 9번 문항은 시그마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은 무슨 기호냐면 합의 기호야. 나 이거 한 번만 딱 할 거야. 한 번만 잘 생각해. 무슨 소리냐면 9번의 첫 번째 조건을 봐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K 플러스 BK 얘의 값이 140 이렇거든.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 번만 이 유치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시그마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워. 그리고 한 번에 해석이 안 되면 나열해야 되거든. 왜? 시그마라고 불리는 기호는 그냥 무슨 기호이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그냥 나열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어차피 교환 법칙이 만족하니까 얘는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다가 A10까지 더한 다음에 다시 B1도 B1부터 쭉 가서 B10까지 더한 이 값이 뭐라는 거지? 140이라는 거야. 그치? 아니 선생님 1 대신 A 하면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그걸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어차피 덧셈에선 교환 법칙이 만족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AK 그리고 마이너스 2BK 얘의 값이 몇이라는 거죠? 40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따로 생각해. 시그마는. 그럼 얘는 너에게 주어진 정보가 3배 1부터 10까지 대입하라는 거니까 맞아? 3A1 더하기 3A2 더하기 쭈루룩. 그럼 얘는 결국 뭐야? A1 더하기 쭈루룩 하다가 A10까지 더한 다음에 빼기 2배 B1부터 시작해서 B10까지 여기를 빼라는 거야. 그게 몇이라는 거지 지금? 40이라는 구조거든. 그런데 구하는 거 봐봐. 너한테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였어. 답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BK 얘의 값 좀 구해달라는 게 문제였어. 그럼 결국 뭐냐? 2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쭈루룩 가다가 A10까지 더하고 거기에 마이너 B1 더하기 쭈루룩 가다가 B10까지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누가 이렇게 유치하게 풉니까? 결국 이런 거야. 치환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A라고 놓고 내가 너를 B라고 이렇게 치환한다면 내가 너를 A라고 놓고 얘를 뭐라고 치환한다면 B라고 치환한다면 결국 문제의 구조는 이랬다는 거지. 지금 얘를 치환한다는 건 누구를 치환한다는 거랑 같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내가 라지 A로 치환을 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내가 라지 B라고 치환한다면 문제의 구조는 이랬다는 거야. 너한테 알려준 정보는 A 더하기 B의 값이 뭐예요? 140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 3A-2B가 너한테 알려준 거 몇이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40이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그럼 식두개 미지수 두 개면 라지 A와 라지 B의 값을 구해내실 수 있고 없고? 있고. 그 상태에서 너한테 답으로 물었던 건 결국 뭐였다는 거야? 라지 EA 마이너스 B. 이걸 답으로 채택해줘 라는 거였죠. 그럼 식두개 미지수 두 개면 라지 A와 라지 B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없고? 있고. 걔를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이게 9번 문항이었어요. 찍어주시고. 이제 10번 문항 볼게. 자, 볼게요. 삼각형 A, B, C가 있대요. 그냥 아무거나 이름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미지니까 나중에 고치면 돼요. 나 지금 정밀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크게 나중에 정보들을 좀씩 고쳐나가면 돼요. 정밀묘사가 아니라 그냥 둔각인지 예각삼각형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거나 그려놓은 거야. 그럼 여러분한테 알려준 정보 AB의 길이가 몇이다. 여기가 2루트 5다라는 정보를 주고 AC의 길이가 여기가 몇 루트면 2루트 2라는 정보를 줬고 각시가 특수각 여기 몇 도? 45도라는 정보를 주면서 여러분한테 변 누구의 길이를 묻고 있어? B. C의 길이를 묻고 있는 거 맞지? 이 길이를 뭐라고 하자 내가? X라고 하자는 거야. 그치? 그러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되거든 얘들아? 계산은 안 할게. 잘 들어봐.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너는 얘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코사인 45도는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 2루트 2의 모 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 X제곱에서 맞아? 괜찮습니까?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의 제곱 누구를 뺄 거야? 마이너스 2루트 5에 뭐를 뺄 거고? 제곱을 뺄 거고 맞아? 코사인 법칙이잖아 이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X 이러고 나면 식하나 미지수 몇 개? 한 개. 단 X는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양수해야 돼 음수해야 돼? 양수니까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어떤 생각이냐? 답을 맞추는 건 되게 중요한 생각인데 잘 봐. 이 보조선 하나만 제발 그어주는 것도 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궜다 이거야. 떨구는 순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버리거든. 그러면 아름다운 특수각이 보이지 않냐는 거야 너한테. 어떤 특수각이 보여요? 라고 묻는다면 이것도 연습은 해봐야 된다는 거지. 얘 45도가 되고 얘 뭐가 돼? 직각이 되지. 직각이 되면 1대 1대 루트 2 아니야? 그럼 얘는 몇이 되는 거고 2가 되고 이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떤 형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피타고라스 형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 맞죠? 그럼 피타고라스 형님에 의하면 얘는 뭐가 돼요? 20에서 얘 제곱하면 이 길이는 뭐가 된다? 4가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 x라고 불리는 건 2 더하기 4니까 얘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6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12번 문제의 구조를 한번 느껴보고자 하는 거야. 자 시작. 나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뭐 연못 막 이런 거 필요 없고 결국은 쏙쏙 이렇게 준 상태에서 나 여기 몇 도? 60도. 그리고 나 여기 뭐 80. 나 여기 뭐 100 이렇게 줬어.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 연못의 넓이 좀 구해달래. 야, 이 연못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그럼 봐봐. 내가 보조선 이거를 하나를 싹 이렇게 들이미는 순간 이 연못이라고 불리는 이 원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된다고? 왜? 저번에 넓이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인 거 맞죠? 뭐 좀 구해달라고요? 왜 저번에 넓이요? 이게 답이라는 거야. 그럼 쫄지 마시고 계산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가면 되잖아. 어떻게 해? 잘 들어봐. 60도라는 건 아름다운 각이야. 사인 60도든 코사인 60도든 우리는 알 수 있는 무슨 각이라고? 아름다운 각에 해당한다고. 맞아? 그럼 아름다운 각이니까 나 첫 번째 스텝이요. 여기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괜찮습니까? 이 첫 번째 스텝 X라고 불리는 요 녀석을 첫 번째 스텝으로 바이 무슨 법칙으로 구해낼 수 있을까? 이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낼 수 있는 거 맞지? 이 X라는 길이를 바이 무슨 법칙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낼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두 번째 스텝 각이 아름답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 각이 아름답기 때문에 너는 결국은 외접원의 넓이라고 불리는 것은 R제곱 파이로 구할 거란 말이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각이 아름다워. 다시 뭐가 아름답다고? 각이 아름다워. 너 X라는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냈지? 그럼 두 번째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건 바이 무슨 법칙에 의하면?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법칙이 뭔데요? 이런 거잖아. 사인 몇 분의 60도 분의 이거 아름다운 각이지? 거기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누구는? X는 위에서 구했을 거 아니야? 얘는 외접원의 뭐랑 같다? 지름의 길이랑 같다. 를 이용해서 아래값을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여기다 대입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넘겨서 자 넘겨서 14번의 문항 구조를 봅시다. 14번이요. 자 볼게.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사각형이 있대. 그래놓고 나 4, 나 3, 여기 5, 그리고 여기 9. 즉 네 변의 길이를 다 줬어. 그리고 나서 여기가 몇 도라는 걸 줬어. 여러분들한테 120도라는 걸 줬다 이거야. 120도는 아름다운 각이지? 무슨 각이라고? 아름다운 각이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 사각형의 넓이 좀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사각형의 넓이 좀 구해달라고? 그러면 적당하게 삼각형 두 개도 잘 뭐 하자는 거야? 분해야자는 거야. 넌 그런데 보조선을 엿다 그치는 않을 거 아니야? 아름다운 각을 살리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괜찮아? 그럼 얘는 S1이지. 얘는 S2지. S1이라고 불리는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내면 돼? 이 넓이는 두 변의 길이와 무슨 각할 때? 끼인 각할 때. 맞아? 그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뭐? 사인 120도라고 이렇게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난 이젠 뭐만 구해내면 돼? S2라는 넓이만 구해내면 되는 거 맞죠? 야 그러면 이젠 우리 요런 트리를 타야지. 요 길이를 X라고 할게요. 너 이 X라는 길이를 뭐로 구해내면 되니? 그냥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내면 되지. 120도는 이쁘니까. 맞아? 나 바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했다는 거야. 맞아? 그럼 끝난 거야 사실. 왜?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세 변의 길이를 아는 거 맞지? 세 변의 길이를 뭐 했다고 네가? 알았다고. 그럼 세 변의 길이를 알았으면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으로 이 각이든 이 각이든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내실 수 있고 없고? 있고. 그럼 그 코사인 값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리는 사인에 대한 각의 값들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그럼 다시 이 공식을 통해서 이 넓이도 잡아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는 거야. 어떤 방법이냐면 봐봐. 코사인 법칙으로 구한 게 x는 7이 나온대. 다시 x는 뭐가 나온다고? 7이 나온다는 거야. 맞아? 그럼 S2만 기억해. 잘 봐. S2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S2인데 여기 길이가 7이 나왔고 여기 길이가 4가 나왔고 여기에 길이가 뭐가 나왔다고? 9가 나온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너는 이때 세 변의 길이가 뭐기 때문에?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형님을 쓰셔도 괜찮다는 거지? 해논의 공식을 쓰셔도 괜찮다는 거지. 해논의 공식이라는 게 뭔데? 해논의 공식이라고 불리는 게 4 더하기 7 더하기 뭐를? 9를 뭐로 나눈 걸? 2로 나눈 걸 뭐라고 놓는다면? S라고 놓는다면. 맞아? 넓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S2라는 넓이는 루트 S
S-A 다 빼는 거니까 한 번씩 S-4, S-7, S-9로 이런 식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해론의 공식을 쓰셔도 상관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찍어주시면서 자, 그러면서 15번 문항을 잠시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우리는 바이, 사인, 법, 칙에 의하면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뭔데? 길이에 대한 비율과 사인에 대한 그 각의 비율이 뭐하다? 같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그러면 결국 이렇게 놓자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다음과 같은 비례식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는 또는 B 플러스 C는 그리고 C 플러스 A에 대한 비율 관계를 줬어. 비례식을 줬단 말이야.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5대 7대 6이다. 그럼 너는 얘를 뭐라고 놓고? 5K. 너는 얘를 뭐라고 놔? 7K. 얘를 몇 K로 놔? 6K로 놓는 거 맞지? 그럼 식 몇 개? 3개. 미지수가 몇 개? 4개 K까지 맞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반갑다 이런 거지. 변변 다 더하게 되면 A도 몇 개? 2개. B도 몇 개? 2개. C도 2개 생기는 거 맞지?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양변 2를 나눈 거야. 얘 다 더하면 몇이야? 18K니까 나누면 몇 K? 9K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세요. 그럼 A는 몇 K입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A는 2K. 여기 B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를 빼세요. B는 몇 K? 3K. 여기서 여기를 빼세요. C는 몇 K? 4K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결국 구하라는 답 자체 너한테 뭐 좀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인 제곱 A요. 사인 A를 제곱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누구 곱하기 누구? 사인 B 곱하기 사인 C의 값 좀 구해달라고 했으니 결국은 얘는 비율 관계가 다 뭐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이해해? 사인 A는 그냥 A 제곱분해 뭐랑? B 곱하기 C에 대한 비율 관계랑 뭐 할 거라는 거지? 똑같을 거라는 거지. 괜찮아?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럼 결국 A를 제곱하게 되면 몇 K제곱이 되고 4K제곱 B랑 C랑 우리들이 곱하면 몇 K제곱이 되니까 12K제곱이 되니까 답은 몇이다? 3이다.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더라. 좋습니다. 1회 마지막 문항인 20번 문항을 같이 보고자 해요. 마지막 문항 봐봐.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27이다. 어머나? 그럼 봐봐. 나 AN이 결국 뭔데? 등 B인데 알려준 조건 뭐를 알려줬습니까? 여러분한테 첫 번째 항부터 쭉 몇 번째까지 더하면 10번째 항까지 더하면 이게 몇이라고? 27이다. 그리고 또 정보 뭐를 줬습니까? 11번째 항부터 쭈루룩 더해서 몇 번째 항까지? 20번째 항까지 더하면 이것은 뭐다? 81이다. 그래놓고 구하라는 답은 21번째 항부터 쭈루룩 더해서 몇 번째 항까지? 30번째 항까지 더해주세요 이런 거지?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답이라는 거지? 이건 개념 강의에서 있었지?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같은 개수씩 뭔가의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이해해? 똑같이 더해도 걔네들은 뭐를 이룬다고? 등차 또는 등비를 이룬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 그랬어? 등비야. 맞아? 그럼 10개씩 묶은 거 맞지?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들도 무슨 수열이 넣어야 돼? 등비. 곱하기 몇 했어? 3. 그럼 답도 곱하기 3 하니까 답은 뭐야? 243. 네, 이 자체가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1회 문항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